on your side 빅토리 그리고 학생이 다치지 않는 입시 빅토리. 안녕하십니까, 빅토리 입시랩 이우승 대표입니다. 오늘도 잘생긴 윤현준 컨설턴트와 함께 오늘은 2024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 모집 요강과 작년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어떻게 시립대를 준비해야 하는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방송을 찍게 되었습니다. 잘 보고 나의 생활기록부랑 비교해보면서 나는 시립대가 좋아할 만한 학생인지 판단해보고 지원하셔서 꼭 대학에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합격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매우 주관적인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으며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의 목차입니다. 지역균형 준비 방법부터 입시 결과 분석, 그리고 학종 준비 방법과 입시 결과 분석, 그리고 면접의 영향력과 배수 선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비녹화본입니다. 비녹화본으로 유독 일반고가 많이 뽑힌 것처럼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자 지역균형 전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시 고등학교별 추천 인원이 8명에서 10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동일합니다. 재수생도 지원이 가능하며 졸업생의 경우 3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까지를 모두 반영합니다. 만약 재수를 염두하고 3학년 2학기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도전해볼 만한 학교가 될 것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은 수능 최저를 두고 있습니다. 3합 7이라는 변수가 있는데요. 자연계열은 1과 2로 나누어지면서 자연계열 2인 환경원예, 건축, 교통공학, 조경학은 확통을 선택해도 괜찮습니다만은 그 외의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미적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3개 합을 수능 최저로 두고 있는 대학은 홍익대를 제외하면 서울시립대와 비슷한 레벨의 학교이거나 그 이상의 학교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수능 최저를 3개 있는 학교를 서울시립대 하나만 쓰진 않을 것이며 서울시립대를 쓰는 학생들은 이대 인문이나 홍대 중앙대 등을 함께 쓰는 학생일 거란 추측이 됩니다. 혹은 3개 합을 맞추기만 하면 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지원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빅토리는 작년에 어떻게 예상했을까요? 를 한번 보니까 2023학년도는 8명으로 추천 인원이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최고점과 최저점 사이에서 보다 더 촘촘하게 형성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즉 1.38등급에서 2.61등급이었다면 올해는 이 안에서 더 축소된 결과값이 나올 것이라는 걸 예상했는데요. 과연 그 촘촘함이 맞았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시립대는 3명, 4명 등 이렇게 인원을 적게 뽑는 학과에서는 입시 결과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과 어떻게 변화했는지 50% 컷 기준으로 한번 비교해보면 행정은 1.97에서 1.63, 국제관계 2.0에서 1.9, 경제 2.18에서 2.03, 세무 1.72에서 1.64, 경영은 1.94에서 1.9로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 유심히 바라봐야 될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충원 합격 순위인데요. 2022학년도에 비해 더 많이 충원이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입결이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저는 이 결과값이 타 대학과 유기적 연결성이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극초반 학생들이 대학 라인을 잡을 때 경희대, 건국대를 염두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년의 경우는 경희, 건국에서 서류 30%를 반영하는 대학이 생겨났었고 성적이 우수하더라도 생기부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립대 교과의 경우는 선발 인원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이것을 6번째나 5번째 대학으로 쓰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고로 작년에 서울시립대학교를 교과로 쓴 학생들의 경우는 수시 6장 중 마지막 장이 아니라 3번째나 4번째 대학으로 초점을 맞췄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공통으로 합격한 대학이 많았을 것이고 그래서 충원율이 작년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수능 난이도, 그로 인한 최저 충족률, 추천 인원의 증가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다 보면 50% 컷과 70% 컷의 최종 등록자 교과 성적 학생부 등급이 이상합니다. 50% 컷이 1.64이고
70% 컷이 1.63입니다. 환산 점수는 확인해 보니까 맞는 것 같고요. 이게 왜 이렇게 발생되냐 궁금하시다면 학교 환산 점수의 원리를 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단위수가 4단위인 과목에서 1등급을 받는 것과 단위수가 3단위인 과목에서 1등급을 받는 것의 점수 차이가 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등급으로 학생의 합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환산 점수로 학생의 합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기말고사 점수 모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런 정도의 등급대가 합격했구나라고 정도만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다른 학과들은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도 2.1에서 1.78, 전기전자 컴퓨터공학도 1.84에서 1.70, 화학공 1.71에서 1.65, 기계정보 1.91에서 1.74, 신소재는 1.68등급으로 동일하게 나왔고요. 수학과 2.1에서 1.9, 환경공 2.1에서 1.85로 작년보다 높게 형성되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1등급대 중후반에서 2등급 안쪽으로 성적이 몰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명, 4명 선발하는 학과들은 제외시켰고요. 그 이유는 학교 측에서도 3명, 4명 선발을 한 학과의 점수를 좀 공개하게 되면 학생들이 이거 보고 나도 할 수 있겠네? 라는 식으로 지원했다가 탈락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제외를 시켰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역균형의 입시 결과를 한번 예상해 보자면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의 입결이 앞으로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입결이 공개되고 나서 수능 최저가 없는 건국대, 수능 최저가 있는 경희대지만 내신 등급이 시립대만큼이나 높았습니다. 중앙대학교와 시립대학교가 같은 수능 최저를 두고 있고 교과 반영 비율도 비슷하오나 시립대학교는 전 과목을 반영한다는 점, 중앙대학교는 국수 영사과만 반영한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중앙대보다는 표면적인 입결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수능 영어 난이도, 경쟁률 등 변수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면 제 기준에서는 사회과학대 정도는 한 1.6에서 1.9 사이 정도, 공과대 같은 경우는 1.7에서 2.0등급 사이 정도, 그 외에 3명, 4명 선발대학은 입결을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표면적인 등급이 중앙대보다는 높지 않을 것이며 밑에 삼합인 홍대가 받치고 있기 때문에 한 2.1등급까지 이하는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립대 학종의 경우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나눠집니다. 면접형의 경우 1단계에서 3배수, 2단계 면접 40%의 평가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서류형의 경우에는 서류 100%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전형 모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잠재 역량입니다. 그 중에서 학업 역량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것은 면접형이라는 것을 한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인원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1은 면접을 포함하는 선발 방식이고 학생부 종합 2는 서류만 가지고 학생을 평가합니다. 학생부 종합 2의 경우 올해 국제관계학 6명, 경영 71명, 도시사회학 3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무조건 학생부 종합 1로 면접을 반드시 보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학생부 종합 1과 학생부 종합 2는 면접을 보고 안 보고의 차이만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면접형과 서류형의 차이가 뭘까라고 먼저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면접형은 면접 보는 거고 서류형은 서류 빵빵한 애들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각 평가 항목에 대한 점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소한 차이를 보면서 어떤 학생이 지원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면접형은 학업 역량 35%, 그리고 잠재 역량 40%, 사회 역량 25%인 반면에 서류형은 학업 역량 30%, 잠재 역량 50%, 사회 역량 20%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학업 역량을 보게 되면은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하고 전공 분야에 대한 탐구를 학업 역량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가장 높은 잠재 역량을 보게 되면 교육활동의 연계성과 심화 수준이라고 써 있습니다. 즉 1학년 때 활동한 게 2학년 때도 있고 2학년 때 있었던 거 3학년 때도 계속해서 연계해서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1학년 때 단순하게 조사만 했습니다. 그리고 경험만 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2학년 때, 3학년 때는 그 이상의 지식과 심화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학교에서 진로에 관련된 거 해오세요 라고 한다면 그냥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탐구를 뭘 해봤느냐를
반드시 생기부에 작성해 놓으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시키는 활동만 하시면 안 된다는 게 여기 적혀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은 1학년, 2학년 활동을 보면서 아, 나 뭘 더 심화시켜야 되지? 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보시고 전공 관련 선발자들이 즉 입학사정관님들과 교수님들이 뭘 좋아할지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동국대학교 평가에서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2학년 활동과 3학년의 활동은 각각의 독립적인 활동이 아니라 지난 학년이 연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공적 합성이라는 것을 1년에 단순히 한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표입니다. 1학년 때 교육 문제 토론하고요. 2학년 때 그 토론한 거 심화해보고요. 그리고 교육정책 비교해보고 3학년 때 교육학 이수했습니다. B학생 멘토링 해봤고 2학년 때는 어떻게 흥미를 유발시킬까 고민하다가 3학년 때 교육 사회학에 관련된 탐구를 진행했고요. C학생 같은 경우는 교육 주제를 탐구하다가 교육 통계도 해보고 그리고 어떻게 교육을 하면 더 우수할지 파악해보고 그래서 3학년 때 그 과정에 대한 주제 탐구를 시작했고요. 제가 생각하는 전공적 합성은 생활기록부를 딱 뒤집었을 때 이 학생은 무엇이 되고 싶은지 분명하게 보이는 생활기록부입니다. 제게 영감을 주는 생활기록부는 단순히 활동에 유기적이지 못했니 잘했니 보다 1학년 활동이 심화돼서 2학년 활동이 돼야 되고 2학년 활동이 심화돼서 3학년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친구들이 7월 달에 혹은 8월 달에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서 학교에서 뭐 진로에 관련된 거 해와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염두에 봐야 되는 게 내가 1학년 활동을 뭐 했지? 2학년 활동을 뭐 했지? 그래서 3학년 때 난 뭘 심화시켜야 되지? 라는 부분들이 반드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공동체 및 협동학습인데요. 이 부분은 면접형 학생들에게 좀 더 치중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면접형은 공부도 잘하고 전공 관련 수행평가 심화도 어느 정도 있고 공동체 활동도 어느 정도 한 학생을 좋아할 것 같고 수료형의 경우에는 전공에 관련된 심화 연결된 학습 수준이 매우 높은 학생을 선호한다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대표님이 분명하게 한 번 더 어필을 하셨습니다. 쉽게 해석해보면 야, 너 공부 잘하냐? 그리고 전공 관련된 탐구도 좀 있지? 그리고 학년 간 연계성 있는 활동도 했고 심화도 있지? 너 문제도 해결해봤지? 그리고 공동체 정신도 있지? 를 말합니다. 근데 사실 시립대를 학종으로 쓰는 친구들은 다 공부 잘해요. 네. 그리고 공동체 정신 없는 친구들도 없을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전공에 대한 탐구를 학년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니? 그리고 그 활동은 심화인 거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력 있어?를 판단하는 게 서울시립대학교 종합평가 방법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학과의 인재상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은 인재상입니다. 이 인재상이 본인의 스타일에 딱 맞는다면 도전해야 합니다. 인공지능학과는 수학, 외국어, 공학적 마인드, 컴퓨터 구현 능력이 필요하고 교통공학과는 수학, 물리, 영어, 윤리를 잘해야 하고 수학적, 과학적 사고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공간정보학과는 수학, 물리, 지구과학, 지리, 정보, 영어 과목 잘하고 분석하고 갈등까지 해결하는 학생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1 학생들의 경우 선택 과목에 대하여 많이 물어보는데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보다 이것을 보시면서 내가 갈 대학을 찾고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올해 입시 결과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립대학교는 특목자사 친구들이 많이 지원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목자사 친구들이 많이 준비하는 학과를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 4개, 뭐 5개 선택하라고 한다면 뭐 인문계에서 국제관계학, 사복, 영문입니다. 국제관계학의 경우는 외국 국제고에서 준비가 좀 용이하고요. 사회복지학과 같은 경우도 문제 해결 능력이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학교에서 준비가 가능합니다. 근데 국제관계학이 지금 50% 컷이 2.1이고 70% 컷이 2.2 1등급으로 보여집니다. 이거 외국 국제고 친구들 많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말 그대로 70% 컷이 50% 컷이 거기에 그냥 4등급, 5등급이 없는 것 뿐이지 그 이후의 등급에서는 4등급 대 5등급 대 특목고 친구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비녹화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복 같은 경우는 4.88, 5.45 등급으로 문제 해결력이 높은 친구들이 합격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뭐 영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학 계열로 넘어가면은 전기전자 그리고 취업률 깡패인 화공 뭐 보면은 뭐 두 학과 역시 일반고에서도 특목고에서도 준비가 용이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학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시립대학교쯤 되는 학교를 특목자사가 노리지 않을 이유가 없고요. 실제 학교 결과 발표에서도 인문계 2등급 초반, 자사 3등급에서 4등급, 특목 4, 5등급 이 정도로 지원자와 최종 합격자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 50컷 보고 뭐 70컷 보고 일반고밖에 없네 라고 평가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까지 보려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컴퓨터 과학부 그리고 생명과학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경쟁률 그리고 높은 최종 등록자 교과 성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 학과의 선호도 및 쏠림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고요. 나의 생활기록부가 누구나 원하고 준비하는 학과를 우리도 준비하고 있다면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생활기록부의 연계, 심화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서류 100으로만 선발하는 학과들의 입시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제관계학이 2.14에서 2.15, 경영이 2.46에서 2.91까지 합격했네요. 경영대의 경우에 화면과 같이 인원수도 많고 서류 중심으로 많이 선발하기 때문에 일반고이지만 학교 생활기록부가 우수한 학생이 많이 선발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학종만 잘 준비하면 되는가? 예, 그건 절대 아닙니다. 서울시립대의 면접이 매우 중요한 학교 중 하나입니다. 표를 보시면 이해가 아마 쉬우실 겁니다. 서울시립대는 5년간 면접의 비율을 40%에서 50% 사이로 유지해 왔습니다. 최근 2년 결과를 보면 2배수 이상에서 합격한 학생이 10명 중 4명이 넘는다는 소리입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2배수, 3배수, 4배수에 합격되더라도 면접만 잘 보면 충분히 1배수 학생을 이기고 재취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내가 1배수지만 면접 준비를 소홀히 하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각 학과별 1배수에서 몇 퍼센트가 합격했고 2배수 이상의 재취합이 몇 퍼센트가 합격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문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문 계열의 경우 화면에서 보시듯이 어문 계열에서 2배수 이상의 합격자들이 50%가 넘는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이는 외고생들과 일반고 학생들의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깊은 지식의 차이와 학업적 차이가 다소 나타나는 경우 이렇게 2배수이지만 재취합을 하는 경우가 50% 이상을 보여왔습니다. 또한 지식의 깊이가 더 많이 발생되는 계열 중 순수 자연 계열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공대도 마찬가지지만 순수 자연 계열인 수학, 물리, 생명 등 고교 수준 이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다수 있기 때문에 이 계열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반드시 이론과 그에 발생되는 배경 지식들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022학년도 시립대 학종 면접의 경우 1단계에서 서류 100%, 2배수에서 4배수 사이 그리고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하였는데, 예를 들어 물리학과가 10명을 뽑았다라고 한다면 1단계 통과자가 지금 30명까지입니다. 3배수까지니까 30명까지인데 여기서 50% 50%라는 것은 1배수에서 5명이 탈락했다라는 거고 2배수에서 5명이 또 선발됐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즉슨 내가 1배수 안에 들지 못하더라도 2배수 3배수라고 할지라도 면접을 잘 보면 선발된다는 뜻이고, 내가 아무리 1배수지만 면접을 못 본다면 떨어진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성적만으로 학생이 뽑혔다? 저는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수학과, 통계학과, 생명과학과는 1배수 인원보다 2, 4배수 인원의 합격률이 더 높습니다. 보여지는 이 자료들이 면접의 영향력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특히 오늘 6월 7일이죠. 오늘 6월 7일에 서울시립대 방송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오늘부터 학생부 종합전형 모의 전형 참가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만약 모의 면접을 실제로 해보고 싶다면 5번의 신청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시립대 어떤 학생이 선발될 것이고 어떤 학생이 합격할 것인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방송 보시고 시립대학교에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빅토리 입시랩의 이우승 대표와 윤현준 컨설턴트였습니다. 잠시 후에 1대1 방송을 통해 비녹화본 영상과 함께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